저는 내년이면 환갑을 맞이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대학 들어간 이후로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살고 있어요. 남편도 내년까지만 회사 다니면 끝이고 앞으로는 우리 부부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글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저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대단한 지원 없이도 혼자 알아서 공부 잘하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항상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더니 고등학교를 저희 지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줄곧 높은 등수를 유지하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여대를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비싼 대학생 과외를 시켜준다고 해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종합학원 하나 다니고 혼자 휴일도 없이 스터디 카페에서 살다시피 하며 공부해서 이룬 결과라서 더욱 대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찍 철이 든 아이였고 스스로 이룬 성과라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 쪽 집안에는 저희 남편 말고는 이름 알만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없어서 우리 딸 대학 갔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시댁 동네에 축하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하도 아버님이 손녀딸 자랑을 해놓으신 덕분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동네 어르신들을 노인정에 모셔놓고 마을 잔치 아닌 잔치를 해야만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네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정말 며느리로서 많이 예뻐해 주셨고 어머님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게 시집살이 비슷한 것조차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어머님이 전화해서 잔소리 하신 적도 없고 남들처럼 언제 오냐 한번 내려오라고 부르신 적도 없어서 항상 저희가 먼저 찾아뵙곤 했어요. 명절에도 어머님께서는 항상 제게 일찍 내려올 필요 없다. 이번에는 다 음식 사서 준비할 거니까 너희들 내려와 봤자 할 일도 없다고 말씀하셔놓고 제가 내려가면 전부 어머님이 직접 다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명절날 아침 차례가 끝나자마자 차례상 정리하기도 전에 밥상부터 차리시고 그 밥 다 먹고 나면 뒷정리 알아서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고속도로 막히기 전에 빨리 올라가라고 등 떠밀고 쫓아내시던 시어머니세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분이고 시집 하나는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다 좋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는 법이겠죠? 시가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저와 우리 딸을 못마땅해 하고 이상한 라이벌 심리를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신우였습니다. 남편보다 4살 위의 신우는 저희 딸이랑 3살 차이 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옛날부터 조카는 공부를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대학도 겨우 집 근처 돈만 주면 들어가는 지방 사립대학을 들어가고 말았죠. 그나마 저희 딸이 대학 가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나름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 어쩌다 식구들 한 번씩 모이면 괜히 신우가 우리 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수빈이는 과학고 나와서 겨우 여대 들어간 거야? 그런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전부 서울대 연고대 가는 거 아닌가? 요즘 여대 나와서 취직도 제대로 안 된다던데? 신우가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말을 하면 저보다도 시부모님께서 먼저 나서서 너희 아들이랑 비교도 안 되는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당연히 저희 식구는 그런 불편한 자리에서 입 다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우는 쓸데없는 자격지심을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았었나 봐요. 조카는 남자아이라서 군대도 다녀오게 되면서 저희 딸이랑 겨우 1년 차이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 딸도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조카 역시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요즘은 괜찮은 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운 좋게 합격하더라도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30대 중반 40대 초반 나이에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차라리 공무원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내심 아이가 더 큰 일을 하길 바란 것도 사실인데 부모의 욕심보다는 저희 딸이 스스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딸은 7급 공무원을 하겠다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워낙 알아서 잘하는 딸이라 공무원도 금방 뚝딱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1년에 몇 명 뽑지도 않고 성적도 성적이지만 운이 좋아야 할 것 같았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만 하던 딸이었고 이제 좀 편해지나 싶으니 또 하루 종일 책만 보고 공부만 하는 딸이 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신혼의 조카 역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그쪽은 9급을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조카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2년 만에 9급에 합격을 했고 그때 저희 딸은 첫 도전에 실패를 해서 많이 침울해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저희 딸 불합격 소식을 들은 신우가 제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이번에 떨어졌다면서? 원래 처음은 경험 삼아서 해보는 거야. 우리 아들도 작년에 떨어지고 이번에 붙었잖아. 내년에는 좋은 소식 있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수빈이까지 합격하면 우리 집안에 공무원이 둘이나 생기겠네. 수험 생활도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격려차 하는 소리였겠지만 왠지 신우가 하는 말이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말은 열심히 하라는 위로와 격려였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신우의 목소리는 뭔가 신이 난 듯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안타깝지만 시아버지가 얼마 후에 돌아가셨고 우리 딸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모습은 끝내 못 보시고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그 후에 또 1년 동안 딸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했고 저 역시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보통 7급 준비하면 3년 이상 걸린다고 말을 하길래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빨리 합격했으면 하는 심정도 있었어요. 아이가 1차 시험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는데 그때 딸은 공부하게 놔두고 저와 남편만 시댁으로 내려갔었죠. 그 자리에 신혼의 식구들이 다 내려와 있었는데 역시나 대화 주제는 그 집 아들이 공무원 합격해서 임용된 것에 대한 내용이었죠. 엄마, 우리 아들이 할 때는 한다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던 거 다 소용없어. 진짜 승부는 사회 나온 다음부터야. 누가 들어도 저희 식구 들으라고 한 소린데 솔직히 조금 기가 막히긴 했습니다. 그 집 아들은 9급이고 저희 딸은 7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기분이 나쁘긴 했어도 괜히 산통 깨지 말고 한번 맞춰주자 싶어서 2년 만에 합격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조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것 같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식구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고 똑같이 유치한 소리 하면서 속 긁고 싶진 않았거든요. 어차피 저희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시라 7급이니 9급이니 그런 건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 그 앞에서 우리 딸은 완전 다른 걸 준비한다고 바락바락 이야기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잖아요. 안타깝지만 그 해에도 우리 딸은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고 저희는 괜찮지만 딸 스스로 자괴감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1차는 합격했는데 2차에서 떨어지고 몇 날 며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살살 달래서 밖에 데리고 나가 영화도 같이 보고 외식도 하고 백화점에 데려가서 새 옷도 사주고 했었는데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갔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얼마 안 가서 마음을 잡고 시험 준비를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1등을 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실패를 모르고 살았었는데 나름대로 인생 공부를 하는 거라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딸이 공부하는 걸 얼마든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은 될 정도라 부담 없이 몇 년이고 하고 싶은 걸 얼마든지 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죠. 그리고 그해 연말에 아이와 함께 시댁에 어머님을 뵈러 내려갔었는데 저희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신우가 저희보다 먼저 내려와 있더라고요. 별로 이 타이밍에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신우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내려온 건데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확 좋지 않았습니다. 딸까지 있는데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바랬건만 아니나 다를까 그 입이 잠시도 쉬질 않았습니다. 수빈이도 너무 그렇게 압박감 느끼고 그러면 안 돼. 시험이란 건 원래 여유 있게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시험 준비하면서 뭔가 조언 필요하면 언제든지 혁이 오빠한테 물어보고 수능 공부 그까짓 거 잘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1시간 넘는 거리를 운전하고 어머님 댁에 와서 기다리고 있을 신우를 생각하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9급이건 7급이건 시험은 모두 똑같이 어렵고 준비하는 과정이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신우가 자꾸 이렇게 와서 긁어대니 솔직히 가소로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어쨌건 그 집 아들은 합격해서 공직생활 중이고 우리 딸은 3수째 수험생이니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원래는 어머님 모시고 저녁 먹고 하루 자고 올라올 생각이었는데 우리 딸 표정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빠르게 저녁만 먹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오는데 오늘 고모가 한 말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더니 딸이 오히려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번에는 꼭 붙을 거야. 다신 고모한테 저런 소리 듣게 하지 않을게. 진짜 마지막으로 1년만 참아.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이 정말 무섭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원래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컨디션 조절하느라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서 영화도 보고 다만 몇 시간이라도 머리를 식힐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하루 종일 자기 방이나 스터디 카페에 처박혀서 공부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모 덕분에 동기부여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너무 독하게 공부만 하니까 건강까지 걱정되더라고요. 아예 두문불출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 생신 때도 딸은 내려가지 않았고 그때는 저희도 여름휴가 때 아무 곳에 가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보냈었죠. 시댁 식구들이 모인 적이 2번 더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신우가 제 속을 긁어댔지만 돛 닦는 기분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수빈이 올해도 떨어지면 그냥 취직하라고 해. 너무 길어지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딴 길 찾아야지. 그 말 듣고 저희 남편이 화가 나서 자기 누나한테 적당히 좀 하라고 정색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그냥 조카가 걱정되는 마음의 한 소리라며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누가 들으면 자기 아들은 사법고시 외무고시에 합격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우리 딸이 너무 집에서 공부만 하니까 걱정이었는데 차라리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다행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딸이 만약에 한 번 더 시험에 떨어지면 그땐 저 역시도 시댁 출입을 당분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도왔는지 딸이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지 그 해에 좋은 결과를 받았고 당당하게 3년 준비로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임용대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딸과 그전까지 못했던 일을 많이 했어요. 영화도 보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친정과 시댁도 자주 찾아뵈었는데 예전에는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오던 신우가 그때부터는 도저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말에도 못 봤고 지난 설에는 일부러 신우 얼굴 보고 가려고 오후까지 시댁에서 기다려보기도 했는데 끝까지 오질 않았습니다. 우리 딸을 비웃던 그 얼굴에 똑같이 한 방 되갚아주고 싶었지만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딸 합격 소식 듣고 다음날 신우에게 전화했더니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영 떨떠름한 반응이었고 자기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만나서 제대로 축하해주겠다며 전화를 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얼굴을 못 보고 지내다가 이번에 어머님 생신 때 신우를 만나게 되었죠. 정말 만나면 제대로 한 방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기도 했고 똑같이 유치한 사람이 되긴 싫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우리 딸은 언제부터 출근하냐고 물어보셔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만 대답하고 넘어갔는데 의외로 말을 먼저 꺼낸 건 신우였어요. 수빈이 합격 축하해. 고모가 진작에 얼굴 보고 축하해줬어야 하는데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까 이제야 만났네. 우리 아들보다 준비기간 1년 늦긴 했어도 이 정도면 너도 잘한 거야. 이쯤 되니 이것도 병이다 싶더라고요. 애초에 다른 시험인 건 뻔히 잘 알고 있을 텐데 끝까지 지기 싫어서 자존심을 세우는 모습이 꼴보기 싫을 정도였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우리 딸이 내내 알겠다 대답하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는데 이어지는 신우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너가 2년 후배니까 오빠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게 수빈이 너도 일찍 합격했으면 좋잖아. 저희 신우는 참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저도 조용히 넘어가려 했고 우리 딸도 별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소리를 들으니까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조용히 밥만 먹고 있던 우리 딸이 신우의 그 말을 듣자마자 먹던 수저를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조카한테 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오빠 진급 언제지? 잘하면 내년이라고? 내년에 진급하면 이제 8급 되는 건가? 오빠 나이도 있는데 빨리빨리 해야겠네. 우리 딸이 그 말을 했더니 갑자기 식사 분위기가 싸해지고 신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천연 색깔로 바뀌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길래 저와 남편이 별거 아니니까 그냥 식사하시라고 했고 딸도 거기서 더는 나가지 않고 다시 밥을 먹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축하 자리 다 끝내고 저희는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나왔는데 신우가 도저히 분이 안 풀렸는지 주차장까지 저희를 따라 나왔어요. 너 아까 오빠한테 뭐라 그랬어? 7급 붙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너보다 나이도 많고 어쨌든 집안에서 어른인데 그게 할 말이라고 생각하니?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 딸이 이 상황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저는 오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경우가 없는 건 제가 아니고 고모님이시죠.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시험 합격해서 배가 아프다고요. 어른이면 제발 어른답게 구세요. 요즘 제 또래 애들도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비아냥거리진 않거든요. 그 말에 신우가 부들부들 떨더니 야, 라고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우리 딸은 그냥 차에 타버렸고 대신에 남편이 나가서 누나도 이제 적당히 하라고 그동안 그렇게 놀리고 괴롭혔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야 직성이 풀리겠냐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빽빽 우기던 신우는 그 소리를 듣고 쫓아내려온 조카가 뜯어 말리는 바람에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조카가 자기는 정말 괜찮은데 엄마 때문에 오히려 더 창피하다고 말을 하고 나서야 신우가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모자 관계는 알아서 해결하라 하고 저희 식구는 그대로 집으로 올라와 버렸죠. 올라오는 차 안에서 딸이 저에게 엄마, 이제 속 시원하지? 앞으로 고모한테 기죽지 마. 라고 말을 해주는데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대체 그놈의 자식 자랑이 뭔지. 못난 자식이건 잘난 자식이건 본인한테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제 자식이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는 아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팔불출 소리 들을까봐 정말 자제하면서 살아요. 내 새끼 이쁘고 잘난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집안에서나 그런 거지 밖에 나가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한테 자식 자랑하는 것만큼 못나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신우는 그 뒤에 조카한테 크게 한 소리를 제대로 들었는지 더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조심하고 밖에서 자식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모가 되도록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